그럼 이제 휴문고 이제 2024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같은 방식으로 최대 빈출 단원을 보면은 휘문고에서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다항식과 항등식 부분에서 9문제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고 2차 함수 문제가 작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 분석을 보면은 아까 중상고와 비교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하랑 중하 문제가 전체 20문제 중에 9문제니까 비중이 아까 중상고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상난이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상난이도 문제도 2문제 정도로 출제되어서 전반적으로 중상고에 비해서 평이한 형태의 시험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관건은 중상과 중문제를 얼마나 실수 없이 많이 맞추냐가 등급 간의 차이를 갈랐을 것 같습니다. 휴문고가 이제 예전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실력보다는 이제 실수하면 날아가고 가는 네. 그런 학교로 바뀌어버렸네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이 기출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술형 없어진 요인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방침을 수능 킬러 배제가 등장한 이후에 휘문고가 기출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휘문고는 전반적으로 수능을 확실히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난이도 총점 평균이 보면 중상고에 비해서 상당히 낮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6점 만점에 8.2점인데 네. 여기서 보면은 골고루 좀 그렇긴 한데 개념 연계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절차상의 계산 난이도는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게 셌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추론도 되게 센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추론이랑 절차 점수가 이전 기출들이 훨씬 높고요. 개념 연계성 점수는 오히려 이것보다 낮았어요. 근데 이제 개념 연계성 점수가 올라갔고, 그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방침하고 잘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 문항 문제를 한번 보는데, 첫 번째 문항이 보면 정확한 개념이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5번, 17번 문제인데, 네. 요게 이제 요즘 좀 더 이게 실수하는, 날아가는 문제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이 5번하고 17번 문항이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 재작년에도 비슷하게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 얘들이 기술만 부릴 줄 아는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문제로서, 5번은 이제 다항식의 못과 나머지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과 나머지는 계산하라고 하면 할 줄 아는데, 너 뭐가 몫이고 뭐가 나머지인지 정확히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고, 17번은 누구나 중근 하면은 판별식을 떠올리게끔 기계화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그거 2차 방정식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 너 2차 방정식이 아닌데도 판별식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문제 속에 녹여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 이제 그 선생님이 아예 확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연결하면서 이 개념 알아? 이게 툭툭툭툭 던지면서 가는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대표적인 문항이 역시 주관식 후반부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18번하고 20번 문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 18번, 20번 문제는 그 출처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휘문고 내신 기출의 특징이거든요. 절대 어디선가 이렇게 문제를 변형하거나, 물론 모델이 된 문제들은 있겠죠. 근데 그 가공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거의 새로운 문제를 창작해서 시험에 낸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문제를 만드시는데, 다 그렇게 생성되는 문제들은 공통적인 점이 조건을 기존에 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휘문고 문제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이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해놓는다는 점. 학생들이 딱 보고 아, 이게 이거네 라는 거를 약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리도록. 근데 수학적 능력이 괜찮고 공부가 개념이 탄탄하게 다져진 학생들은 그 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 표시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문제들은 해석력이라고, 이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말끔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해석력을 묻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특히 보면 3, 4등급 애들이 여기서 걸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때 암기로 했거나 네. 그런 친구들이 크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훈련시켜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형 3번이 있는데 케이스 분류 문제라고 그러는데, 네. 이 케이스라는 게 네.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요? 이 케이스는 보통 이제 문제에 가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제 가를 이용해서 경우가 딱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B 경우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A 경우도 들여봐야 되고 B 경우도 들여봐야 되고 근데 A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조건들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B 경우다. 이런 식의 논리적 연결이나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제가 케이스 분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복소수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복소수의 거듭 제곱 이런 것들이 그 지수의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케이스 분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같이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 혹은 항등식 분석 이렇게 혼합된 문제인데 가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경우 중에서 나, 다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 이런 이제 탐색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훈련이 정확히 되어 있고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보다 손으로 푸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손으로 푸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훈련이 되어 있냐 안 되느냐가 편차가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 재능 있는 애들도 이게 힘들까요? 네, 이것도 수학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해도 그 사고를 반복해서 빨리 적용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 케이스 분류 문제, 휴문고만 인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추천 대비법이 어차피 그 세 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 개를 해결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모든 학생들한테 말과 그다음에 등급별로 나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모든 등급대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우선순위로 2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들과 주요 정리들의 조건과 결과를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이거는 제가 휘문고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5번과 17번 문항 같이 이 적용하는 방법만 알고 있어서는 의외의 역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등급대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개념을 찔러보는 문제는 개념만 정확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3, 4등급 그리고 그 위에 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은 3번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3번은 문제 조건 해석력에 관한 문제인데 휘문고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절차적인 요소가 많이 줄어들고 계산 복잡도가 많이 줄어든 대신에 어떤 조건 해석이나 아이디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방향이 좀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재빨리 돌아올 필요가 있죠. 지금 복잡하게 쭉 늘어서 푸는 문제는 20문제 중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휘문고의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 4등급 친구들은 케이스 분류 문제 여기 드리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인데요. 이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경우를 따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스피드업을 해야 된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번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중 이하 난이도 문제를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그리고 중상고처럼 여기는 막 다항식의 테크닉을 엄청 깊게 파거나 이런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